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는 우리말로서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영어는 언어로서 우리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상징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과라고 했을 때 apple이라고 하죠. 언어 자체가 상징화되어 있는 심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볼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과를 가리키고 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는 더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화성인이 지구에 온다면 지구인은 같은 말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주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죠. 같은 주어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든 어떻게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조는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독해 문법 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그 강사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시작해보죠. 이화대 편입 영어를 보시면은 문법적 잘못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표현을 찾으라고 하죠.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쓰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잘못된 거 한번 슬쩍 보시면은 독해를 해본 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뭔가를 맞출 때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 때 ing가 맞나 안 맞나, 형용사가 맞나, 형용사가 맞나, 동사 나왔네, 동사 나가면 몇 개를 찾아보자. 시제, 일치, 수의 일치,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하잖아요. 그 방법이 가장 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쓱 보시면은 그냥 5번이라는 이상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독해를 해본 학생들은 알아요. according to라는 단어 있어도 accordingly to라는 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잘못된 말투라고 봐야겠죠.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mechanisms have evolved in plants that enable them to adjust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spectra composition of the light available. 자, 그러므로 놀라울 게 없다. 당연하다. 메커니즘이 진화가 돼서 이것도 이제 시제죠. 그렇죠? 시제. 시제라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제도 대부분 학생들은 시제를 신경 안 쓰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미래인데 미래 신경 안 쓰고 뭐 과거인데 과거 신경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많죠. 좋지 못한 겁니다, 사실. 시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시제라는 건 분명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고 뒤에는 과거잖아요. 모두 완료라고 하지만 그냥 과거를 생각하시면 결국 뭐예요? 이것은 현재와 과거가 현재와 과거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현재와 과거가 같이 공유되는 어떠한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현재와 과거를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진화해 왔잖아요. 식물에게서. 그래서 그들이 뭘 가능하겠네? 식물들이 그들의 성장과 발육을 조절할 수 있게 했죠. 뭐에 따라? 그럴 때 according to가 맞죠? 스펙트라, 스펙트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빛의 어떠한 스펙트럼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러한 컴포지션, 스펙트럼의 조합, 빛의 얻을 수 있는 빛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성장과 발육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끔 성장과 발육을 조절한다. 적게 들어오면 그에 맞게끔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물론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시기도 하지만 자, 요거 보실까요? 22번 같은 경우는 분명 시제에 줄쳤지만은 시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해석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관련된 것은 거의 신경 안 쓰는 학생들 많아요. 분명 시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느낄 필요가 있다. 1940년대라고 분명 했거든요. 그럼 연구가들 research have learned 했는데 그럼 1940년대라고 했는데 이게 1940년대인데
현재와도 관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도에는 알았다가 돼야 되잖아요. 배웠다라고 돼야 되니까 이게 틀린 거죠. 여기서는 시제를 놔두고 이걸 답으로 책정하지 않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시제를 낸 거는 어떤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과연 너는 시간에 대한 관념, 개념을 알고 해석하고 있니?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40년대에는 과거입니다. 명확하게 현재 관련 없어요. 그때 연구가들은 알게 됐습니다. 플라워링, 꽃을 핀다는 것은 실제로 컨트롤 된다. 낮, 밤의 길이, 낮의 길이가 아니라 밤의 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many of these scientists worked, 과거에 딱 줄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의 지금의 과학자가 아닌 거. 그 당시의 과학자는 그래서 뭘 갖고 연구를 했었다가 된 거죠. 우리도 한다와 했었다가 다른 걸 느끼잖아요. 어짜로 과거란 걸. 그렇죠? 분명 느낍니다. 우리는 그걸 했다, 했었다 분명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나왔으니까 뭐 시제를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 과거를 돌이켜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시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보았듯이 여기서는 according to가 나왔거든요. 전치사에 가까운 단어. 그렇고 여기는 또 이거 줄쳐놓고 일부러 안 내고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그럼 여기서 또 내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있는 걸 평가하고 있죠. 근데 강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풀릴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23번까지 그렇게 냈다가 갑자기 24번은 또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전치사만 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것은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앞에 있는 건 뭐 그럭저럭 풀 수 있게 했는데, 자 볼까요? between이 맞는가? Generating emotion often requires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regions of the brain.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흔히 뭘 요구합니까? 상호작용을 요구하죠. 뭐뭐 사이에서 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겠죠. 지역에서의 그런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between은 A and B니까 둘 중에 하나. and가 없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석해 보시면 맞죠, 그렇죠? 그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자, 그다음 거.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aughing and crying both involve the limbic system interacting with the sensory areas of the forebrain. 자, 여기서 웃고 그렇게 울고 하는 것은 둘 다 뭐와 관련돼 있죠? 림빅 시스템이란 것과 관련돼 있다. 뇌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뭐와? 좀 어울리죠. interact, 상호작용하다. with가 좀 어울리죠.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어울립니다. 뭐와 상호작용합니까? sensory area, 감각지역인 forebrain, before죠. before. 이렇게 단어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 비슷한 단어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before에서 나온 단어가 알 수 있죠. 비슷하죠. 그럼 머리 앞부분, 그렇죠? 전두엽 쪽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센소리 지역에, 그렇죠? 지각하는 감각 지역에와 함께 작용한다. 림빅 시스템이. 자, 그다음에 similarly structures in the forebrain attach emotional feelings into survival related functions controlled by the brain stem, including aggression, feeding, sexuality.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structure, 구조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전두엽 부분이라 봐야겠죠. forebrain. 앞에 전뇌 안에 있는 구조들이 딱 틀릴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그 구조들,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느낌과 그들의 느낌은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가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침소봉대라고 하죠. 조그만 거 갖고 너무 크게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몇 개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뇌의 앞에 구조에는 어태치란 말이 뭐죠? 덧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그러한 필링들을, 정서적 감정의 필링들을 생존에 관련된 기능과 덧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기능에 덧붙인다. 그럼 붙인다는 건 뭐죠? A를 B에 갖다 댄다는 애 to를 써요. attach. 수거를 외워두지 마세요. to라는 것 자체가 뭐뭐에 붙이는 거죠. 덧붙이는데 add to란 말 기억날걸요, 여러분들 아마? 더하기 할 때 왜 to를 하는지 아시겠죠? 뭐뭐에 뭐뭐를 붙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add to를 아는 이상 attach to를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attach가 붙이다고 add는 덧붙이다잖아요. 같이 to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형태로 씁니다. 그게 언어예요. 별거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만 인간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면 누구도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은 비슷하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조가, 내 앞의 구조가, 전내의 구조가 감정, 이모셔널, 감정적, 정서적인 것을 일으키는 감정들을 생존에 관련된 기능에 덧붙였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to로 써야 됩니다. 됐죠? 이게 controlled by 뭐에 통계되죠? brain, 때, stem, 줄기. 그러니까 뇌의 줄기 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뇌간이라고 하죠. 뇌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기능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aggression, 공격성, feeding, 먹이를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성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되겠죠. 자, 됐습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 건 뭐냐면 독해라는 거. 영어라는 것은 특히 독해에서 문법을 강조하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according to를 몰랐다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100% 내가 맞힐 수 있어요. 독해를 해본 적이 너 없구나 라고 제가 말해야 되죠. 왜요? according to가 사전에 나왔어요. 단어장에 나왔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독해를 해보신 학생이라면 according to가 ly 붙여야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언어라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간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강사들이 영어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강사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척을 하셔야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찾아 듣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결국에 대세기 때문에 이들은 익숙한 거를 따라가요. 익숙한 게 뭘까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면 맹목적이라는 건 뭐죠? 편안해요. 남들도 가는데 나도 가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맹목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럼 실패하죠 뭐 당연히. 그래서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구문독해나 문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부터 사실은 퇴출 대상이에요. 그들이 이제 옛날에 했던 기법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에 좀 더 치중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구문독해하고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 수강 후기를 저 위에다 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 보세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됐는지 후기를 통해 또 나오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